대한제국의 공사관이 미국 국가 사적지로 등재가 되었답니다. 이 공사관은 건물은요, 1882년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이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민영익 일행을 사절단으로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약은 조미소 통상조약이 되겠죠. 조미소 통상조약은 1882년에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 이전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일본을 다녀왔던 수신사에 의해서 조선에 유포가 돼요. 이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이 친중국 결일 연미,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결일, 일본과 결연하며 연미, 미국과 연대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치외법권 조항이라든지 치외법권 조항과 함께 굉장히 커다란 특권을 주잖아요. 그게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최애국 대우 조항. 이렇게 커다란 특권을 주었던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 여러분, 삼국 간섭은요,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삼국 간섭이 초래된 건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청과 일본이 맺게 되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의 결과 청은 일본에게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빼앗겨요. 그런데 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빼앗긴 청을 보고 있던 러시아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삼국이 간섭을 합니다. 일본에게 야오등 반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야오등 반도에 대해서 일본이 굴복을 하게 돼요. 돌려줘요.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 내에서 러시아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조선 정부가 러시아 세력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 일본은 무슨 사변?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민비를 죽이게 되죠. 그 이후에 이미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 세력이 다시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조선 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건 삼국 간섭이 초래가 되었던 건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러일 전쟁 도중에 체결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도중에 체결이 되었던 건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되었던 건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돼요. 그러면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그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이제 보자면은요. 이 1904년 2월 달이거든요. 러일 전쟁 도중에 체결이 된 게 군사 시설을요. 일본 마음대로 사용해요. 군사 시설의 사용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뭐 제3국가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의 미리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1차 한일협약도 러일 전쟁이 끝나기 전 1904년 8월에 체결이 되거든요. 고문 정치가 이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죠. 뭐 외교 고문 스티븐슨, 재정 고문 메가타가 오는 것도 바로 이 러일 전쟁 도중에 체결이 되었던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 도중에 체결이 되었다는 뭐 한일 의정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3번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던 건 1909년 간도 협약을 일본이 청과 맺어서 만주 철도 보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버리죠. 4번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베트남 전쟁 파병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베트남 파병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박정희 정부에서 선성장 후 통일 정책을 취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국제적 고립, 즉 미국이 국제적 고립이 되면서 미국이 파병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한 미국의 상황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의 추진의 배경을 깔고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이 1964년에서부터 1973년까지거든요. 이 파병의 결과 물자를 수출하면서 베트남 특수를 한국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